안녕하세요. 동경한국교육원 온라인 토픽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박효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선생님과 함께 토픽 2 읽기 유형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오늘 풀 유형은 글 쓴 사람의 심정 및 내용과 같은 문장 찾기 유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순서대로 배열하기 문제 유형을 풀었는데 오늘은 새로운 유형으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유형은 토픽 2 읽기 영역에서 23번에서 24번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럼 유형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4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 개의 지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데요. 이때 읽을 글은 수필, 에세이 형식의 글입니다. 그 형식의 글을 읽고 여러분은 글 쓴 사람의 심정을 고르고 또 두 번째로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찾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 유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24번의 글은 수필, 즉 에세이 형식의 글을 읽기 때문에 글 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 됩니다. 나 자신의 감정을 고르는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전체를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밑줄 친 부분에 나의 감정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앞에 있었던 사건이나 상황이 나의 감정의 이유 또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앞부분을 특히 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또 선택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스크립트를 다 이해했다 하더라도 감정 관련 어휘를 잘 모르면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관련된 표현들, 감정 표현 단어들을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물론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글의 내용과 선택지를 꼼꼼히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의 선택지에서는 글의 내용과 의미가 비슷한 단어로 바꿔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심히 또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럼 다음은 선생님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감정 표현 단어입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8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한국어를 듣고 일본어 의미를 파악하면서 꼭 한국어로 따라 읽어보세요.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시작하겠습니다. 곤란하다, 답답하다, 억울하다, 창피하다, 설레다, 당황하다, 서운하다, 자랑스럽다. 네, 좋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이외에도 아주 많이 있는데요. 동경한국교육원 토픽 한국어 수업을 듣게 되면 선생님과 함께
이 단어들을 또 그 이외의 많은 다양한 단어와 표현들을 예문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배울 단어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입니다. 역시 선생님이 한국어로 읽으면 여러분들도 한국어로 따라 읽어보세요. 1번 단어입니다. 놀이공원. 2번 매표소. 3번 인원수. 4번 결제하다. 5번 알아차리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23번, 24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64회 한국어 능력시험 2 읽기 영역에서 23번, 24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3, 24번 문제는 수필, 에세이 글을 읽고 2개의 문제를 풉니다. 먼저 23번 문제는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고요. 24번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지문을 읽어보세요. 영상을 멈추고 지문을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3, 24번의 글은 수필, 에세이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수필이기 때문에 이 글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또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겠습니다. 놀이공원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매표소는 표를 사는 곳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나를 의미합니다. 나는 매표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표를 파는 일을 한 거죠. 아르바이트가 처음이라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늘 긴장하면서 일을 했다. 지금 나의 감정 상태는 일을 할 때 긴장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놀러 온 한 가족에게 인원수만큼 표를 줬다. 자, 어느 날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을 말하겠죠. 한 가족에게 인원수는 사람 수만큼 표를 팔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가족을 보내고 나서 이용권 한 장의 값이 더 결제된 것을 알아차렸다. 자,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족이 가고 나서 표 한 장 값이 더 계산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결제는 계산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결제하다, 계산하다. 그런데 보통은 카드로 계산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바로 카드사로 전화해 고객의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상담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자마자 카드 회사로 전화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의 전화번호를 물었죠. 하지만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 연락처를 고객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했다. 내 전화번호를 그 손님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 일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자, 지금 일을 하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도 이 사람의 감정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내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일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 뜻은 선생님 이 밑에다가 쓰겠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다. 즉,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드디어 그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다. 퇴근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기다리던 그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한 실수에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 가족은 놀이기구를 타고 노느라 문자 메시지가 온 줄 몰랐어요. 많이 기다렸겠어요. 라고 하며 따뜻하게 말해 주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그 가족에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걱정스럽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밑줄 친 부분에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실수를 했고요.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또는 전화가 오기 전까지는 일을 하는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23번 문제는 우리 그래서 풀 수 있습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걱정스럽다. 바로 1번이 나오네요.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금 걱정하면서 전화를 한 거죠. 불안한 마음으로. 답은 1번이 맞습니다. 2번, 불만스럽다. 불만스럽다는 불만인 상태를 말하죠. 후회스럽다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만족하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4번,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놀란 그 감정 상태를 당황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걱정스럽다가 맞습니다. 그럼 24번의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선택지와 내용을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그 가족은 나에게 화를 냈다. 자, 지금 그 가족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따뜻하게 말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2번, 카드 회사는 그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 자, 2번은 카드 회사가 그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라는 문장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추론할 수 있냐면 문자 메시지가 온 줄 몰랐어요. 이 부분에서 카드사가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전달해 준 거죠. 그래서 그걸 받고 이 손님이 나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택지는 지문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카드 회사는 그 가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 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직접 전화를 걸 수 없었죠.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연락처를 물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4번, 나는 그 가족을 찾아다니느라 일을 못했다. 지금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는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찾아다녔다라는 문장은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24번은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23번, 24번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요점 정리를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3번, 24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글 쓴 사람의 심정 및 내용과 같은 문장 찾기 유형을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토픽2 읽기에서 또 다른 유형으로 함께 공부할게요. 자, 그러면 모두 안녕히 계세요.